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우리나라 4대 고교 야구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청룡기가 지난 7월 25일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청룡기는 유신고가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머니볼에서는 올해 4대 메이저 대회인 황금사자기와 청룡기가 끝난 현재 오는 9월 KBO 신인 드래프트 상위권 지명이 유력한 선수들의 중간 평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취재한 내용과 함께 지난 5월 29일 고교야구 빅7 스카우팅 리포트 때 도움을 준 야반도주의 유호상 대표와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서 현재 분위기를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 누르시네요. 그럼 영상 안 넘어갑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자, 청룡기 대회를 마치고 대회 현장인 목동 야구장을 찾았던 구단 스카우트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올해 1라운드는 거의 정해진 사항이라고 기뜸을 하던데요.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독수고 심준석, 서울거시 김서현, 충안고 윤영철, 경남고 신영우, 대전고 송영진, 남고 박명근 등이 큰 이변이 없는 한 1라운드에 뽑힐 투수로 꼽히고요. 경남고 포수 김범석도 1라운드에서 한 구단의 부름을 받을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라운드는 누가 먼저 호명되냐 이지 지금 거의 정해진 사항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번 청룡기 대회의 특징을 또 여러 스카우트들에게 물어봤는데요. 투수들이 잘 던졌다라는 이야기가 공통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충안고 윤영철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유독 많이 나왔습니다. 자, A구단 스카우트는 평균 구속 자체가 많이 올라와서 힘이 붙었다. 원래 경기 운영이 좋았는데 직구 구속까지 3, 4km 더 올라왔다. 아주 매력적인 투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덕수고 심준석과 서울고 김서현, 이 압도적인 두 투수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김서현 선수를 칭찬하는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비구단 에이전 스카우트, 김서현이 가치가 더 올라갔다고 본다고 평가했고요. 목표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걸 찍고 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이렇게 콕 찍어서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김서현 선수는 청룡기의 3경기에 등판해서 8.2이닝 3볼넷 8삼진 그리고 3실점 2자책이었는데요. 남겼습니다. 자, C구단 스카우트는 김서현 선수에 대해서 어느 구종이나 모두 완성도가 높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변화구 감각이 뛰어난 것도 돋보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심준석 선수는 3경기에 득판해 6이닝 동안 볼넷 8개, 12개 탈삼진을 잡았지만 6실점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진보다 주변의 소문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도 대충 요약하면 너무 많이 주변에 휘둘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미국 진출 여부도 돈에 상관없다고 하지만 실제 계약금이 세금 등을 빼고 미국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점에서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현재로선 분위기가 이상 야릇하게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경남고 신용우 선수에 대한 칭찬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꾸준히 140km 후반대를 찍는 장점에 다양한 변화구를 던진다는 게 높은 평가 이유였습니다. 휘문고 김민석 선수, 역시 타율, 타격 하나는 최고다라는 평가인데요. D구단 스카우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타격 메커니즘 자체가 고등학생 치고 이렇게 일정하게 치는 선수가 없다. 연습 배팅이나 게임할 때 자기 포인트가 있다. 고교야구 선수는 이게 쉽지 않은데 김민석 선수는 이걸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얼마 전 현역에서 뛴 스타 플레이어 출신의 한 스카우트의 말, 김민석 선수를 두고 정말 대단한 선수로 성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장충고 정준영에 대한 평가도 좋은 평가가 많았고요. 충안고 포수 김동원 선수에 대한 기사가 꽤 나오면서 이 선수도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은 선수였습니다. 자, 스카우트들과의 통화를 바탕으로 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야반도주의 유효상 대표에게 여러 세부 사항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반도주의 유효상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째 전화 연결인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네. 저희가 이 얘기를 나누는 것들이 그래도 조금 네. 유튜브에서 조금 보신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아니, 야반도주도 유튜브 구독자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예. 저희는 유튜브를 이제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있고 저희는 네이버 TV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네네.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도 요즘에 기사하고 영상 다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그거 진짜 이게 쉽지 않습니다. 텍스트 양도 그렇지만 그러니까요. 예. 뭐 사진, 영상, 뭐 제가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또 손현 씨가 일을 네. 굉장히 많이 하시죠. 아, 손윤 선배도 형님도 진짜 열심히 하시고 아니 이번에 뭐 목동에서 거의 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매번 대회 때마다 네. 저는 아니고요. 우리 손현 선생님께서 아, 예. 진짜 매일이에요, 매일. 손 선생님. 예. 매일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끔 이제 한두 번씩 이제 방문을 하는 정도인데, 네. 이번에 정말 저는 꼭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네네네. 정말 스카우트가 뭐가 어렵냐? 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7월에 청룡기를 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8월에도 대통령기, 봉황대기 뭐 다 있는데 왜 꼭 7월에 청룡대기입니까? 청룡기가 진짜 더 덥습니다. 청룡기를 가보니까 오전 9시부터 예선전은 뭐 하루에 4경기가 치러지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실외에서 뭐 30에서 34도, 35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 종일 거기서 4경기를 본다라는 게 아유,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우리가 진짜 스카우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청룡기 이번 야구대회 좀 총평 한번 해주시면 좀 어때요? 청룡기는 정말 엄청나게 치열했던 대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네네. 제가 이번에 고교 유망주 랭킹 탑 30에도 썼지만, 네네네. 뭐 너무 이 업계 관계자분들은 너무 잘하시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금사자기와 청룡기를 놓고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네. 대부분의 팀들이 청룡기를 선택했거든요. 이 지난 이 캠프 때 네. 뭐 고흥이나 보은이나 강릉이나 막 이런 곳에서 시장 이런 곳에서 펼쳐진 이 고등학교 팀들의 캠프에서 네네네.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돌아오고 나서라도 또 확진자가 생기면 그 선수뿐만 아니라 접촉됐던 모든 선수가 다 격리하고 연습을 못하고 컨디션 조절이 어렵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대부분의 팀들이 그래 황금사자기보다는 좀 컨디션을 잘 조절한 이후에 청룡기를 나가자라고 했는데 거의 모든 팀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부 전력 투구를. 그렇죠. 그러면서 청룡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황금사자기 우승팀 경남고도 그렇죠. 1회전 탈락을 해버렸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팀들이 다 청룡기에 몰렸다. 그래서 상당히 힘든 대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 팀들이나 수도권 팀들이 확실히 강하구나. 예. 이건 단순하게 뭐 어린 나이부터 뭐 대부분 알고 계시는 문제지만 네네네. 뭐 수도권이나 서울로 많이 전학 온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뭐 지금 뭐 김서현 선수나 심준석 선수를 비롯해서 이 유망하다는 선수들이 대부분 네.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주말 리그에서 상대를 많이 해본다라는 거예요. 강한 애들끼리, 강한 선수들끼리 자주 상대를 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 있는 팀들은 강한 팀이 당연히 있죠. 경남고도 강하고, 그렇죠. 뭐 부산고도 강하고 다 강한 팀들이죠. 하지만 이 팀들 간의 격차가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저 팀 정도면 분명히 지방의 뭐 A팀 같은 정도면 전국대회 나가서 적어도 8강은 가겠다. 하지만 8강도 못 가고 지는 이유가 네. 서울팀들이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경향, 박 터지는 청룡기 그리고 서울팀의 강세 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서현 선수를 1위로 꼽았던데요. 일단 보여준 게 많잖아요. 일단 김서현 선수가 굉장히 좋은 투수고 가능성이 뛰어난 선수죠. 근데 약점이라고 하기까지는 뭐하지만 네. 조금 긴 이닝을 소화해주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실질적으로도 팀에서는 마무리로 주로 나가다 보니까 선발로 나갈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었고요. 특히나 뭐 강팀들 혹은 전국 대회에 나가서 조금 좀 긴 이닝을 던지면서 어느 정도 잘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 대회에서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실제 이닝을 보니까 그래 한 8이닝 정도를 던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마무리나 이제 중간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긴 이닝을 소화하기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5.1이닝을 이번에 좀 던지면서 네네네네네. 충분히 긴 이닝도 소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대회의 랭킹 1위는 당연히 김서현 선수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관심이 있는 선수 심준석 선수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이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인지 뭔가 주변이 좀 많이 부산스러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뭐 심준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약간 다른 시선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많은 이 학교 선수들도 만나고 뭐 얘기를 하지만 이 학생 야구 선수들이 제일 까다로운 투수가 누구냐 상대해 본 선수 중에 네. 이렇게 물었을 때 심준석 선수를 꼽는 선수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것은 결국은 선수들도 심준석 선수를 인정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도 제가 박한결 선수를 기억하는데 경북고의 박한결 선수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심준석이라는 선수가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네. 지금 막 기복이 있다라고 하지만 네. 그래도 항상 탑 클래스라고 평가받지 않냐. 그렇다라는 건 엄청난 투수라는 거 아닐까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기억이 있는데 제 기억에는 박한결 선수인데 다른 선수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박한길 선수는 진짜 주변의 평가도 올해 상당히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일단 뭐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파워. 이번에 강릉고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칠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쨌든 이 홈런 2개로 팀은 어쨌든 탈락을 했지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홈런상과 그리고 네. 청소년 대표에 발탁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영철 선수는 제가 전화를 걸어본 이 스카우트들의 모든 대답이 윤영철 선수 얘기가 나옵니다. 괜찮다. 진짜 네, 좋죠. 뭐 저희도 뭐 윤영철 선수가 뭐 디셉션이 좋다라는 얘기는 일찌감치 드렸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근데 네. 윤영철 선수가 랭킹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네.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실력이 상중 하라면 하에 있는 선수가 중이나 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왜냐하면 이 수준이 낮은 선수 확 올라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네네. 상에 있는 선수가 그보다 좀 더 올라가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영철 선수가 항상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던 부분이 구속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이번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145kg가 나왔어요. 플러스 5kg 이상 늘어났다고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예. 뭐 이전 최고 구속은 143 정도라고 했는데 145가 됐고 평속도 140에서 143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예. 이 선수가 그게 140에서 145 정도의 이 구속을 제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네네. 그냥 공만 빨라지고 제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어쨌든 왼손으로 최고 구속 145를 던지고 평속이 140에서 143이 나온다. 뭐 이렇게 되면 솔직히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윤영철 선수는 진짜 칭찬 많이 하던데 그러면 6위부터 한 10위는 좀 어떤 선수들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저희 뭐 말씀 뭐 드린 것처럼 뭐 대전구의 송영진 선수도 있고요. 아하, 예. 그리고 라운구의 박명근 선수도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번에는 뭐 경남고의 포수 김범석 선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예. 이런 선수들 뭐 저희 랭킹을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네네네. 이런 선수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선수들을 넣었다라고 해서 이 선수들이 지금 고정은 아니에요. 예. 되게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뭐 좀 더 이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제 대통령배 다음 주 월요일이면 8월 1일이면 대통령배 야구 전국 고교야구 대회가 시작이 되고요. 그렇죠. 이제 또 그 다음 대회는 봉황기잖아요. 예, 봉황기. 예. 이 두 개 대회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룡기까지는
청룡기 그리고 대통령배까지는 어느 정도 선발된 팀이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봉황대기로 들어가게 되면 전국에 있는 팀이 다 모이죠. 음. 이번에 맨 처음 벌어졌던 신세계 이마트배 대회처럼 네네네. 전국에 있는 모든 팀이 다 나옵니다. 하하. 예. 그러면 이제 거기는 그야말로 음. 마지막 선수들의 몸부림이죠. 그렇죠. 마지막 오디션. 예. 그렇죠. 그래서 아마 대통령배를 나가지 못하는 팀은 어떤 형태로든지 연습 경기를 가져서 이 폼을 유지하려고 할 거고요. 네. 대통령배를 나가는 팀은 그래도 좀 낫죠. 왜냐하면 본인들을 선보일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 두 개 대회가 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심준석 선수가 지금 이렇게 부진을 겪고 있지만 랭킹 2위잖아요. 예, 그렇죠. 만에 하나 대통령배 혹은 봉황기에서 지금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인다? 그럼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대회를 굉장히 좀 눈여겨봐 주시면 네. 되게 큰 변화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궁금했던 게 이 김범석 선수 이야기가 좀 나오던데, 네. 좀 김범석 선수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되게 좋은 포수죠. 네. 당연히 뭐 지금 뭐 캔자스시티 로열스에 간 엄영찬 선수, 경기상고 엄영찬 선수도 굉장히 좋은 포수고요. 그러면 엄영찬 선수는 메이저리그 팀에서 관심을 갖고 있을 만한 선수니까 더 좋은 선수고, 네. 김범석 선수라든지 뭐 다른 포수들은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기억은 뭐 약간 나지 않습니다만,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 선수의 부드러운 몸, 아하. 그리고 다양한 포지션을 통해서 이 좋은 맞습니다. 캐칭 능력, 예. 이런 것들이 이 선수의 되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김범석 선수뿐만 아니라 충암고의 김동원 선수, 예. 뭐 저희가 쓴 칼럼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선수가 되게 디테일해요. 어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파울 타구를 쳐서 심판이 맞았으면 심판이 그 통증을 좀 가라앉히고 자신을 쳐다볼 때까지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모자를 약간 살짝 해서 인사를 하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디테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김동원 선수, 그리고 경기 이번에 결승전 끝난 다음에 엄청 울었잖아요. 진짜 그 스포트라이트를 기자들이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솔직히 우는 거는 뭐 일부러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본인의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웠고, 그런 스타성도 뭐 맞아요. 네. 정세영 기자도 뭐 너무 잘하시지만 네. 그거는 타고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 잘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동원 선수 이런 디테일들, 그리고 이 김범석 선수,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번 랭킹에 포수가 들어간 선수 중에 또 신용석 선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마산고등학교. 근데 이 선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가 뭐 이제 마산 쪽에 뭐 마산고와 마산 용마고가 있는데, 맞습니다. 이 두 학교에 있는 선수들도 좋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출장비에 이 리스크도 있고 저희가 또 일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마산을 언제 갈 거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어요. 예, 마산 아니고 형님 창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원이죠. 제가 창원 사람이라 마산은 맞기는 맞는데, 그렇죠. 통칭하면 창원을 가긴 가야 되는데. 그리고 뭐 저희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희한테 지금 와달라고 하는 지역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학교에서도 되게 많으신데, 네. 저희가 자주 드리는 얘기지만, 네. 저희가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학교 측 사정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선수들의 연습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저희가 가서 요청을 드리는 거지, 저희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번에 방송 들으신 분이 김민석 선수 칭찬 엄청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여전히 괜찮나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김민석 선수에 대해서는 뭐 다들 네. 아마 의심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타격 능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김민석 선수가 타격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과연 그럼 김민석 선수의 포지션인 유격수를 지킬 수 있냐, 과연 김민석 선수가 프로에 가서도 유격수를 할 수 있냐, 네.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딱 드릴 대답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모르죠. 그거는 구단에서 선택할 문제인 거죠. 우리가 과거에 그 LG 트윈스의 지금 어쨌든 국내 최고의 유격수라고 할 수 있는 오지환 선수가 상당히 힘든 유격수 생활 초창기를 우리 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굳이 팬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쨌든 만에 하나 유격수가 부족해서 김민석 선수가 유격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유격수를 김민석 선수에게 시켜야 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타격 능력을 좀 더 살려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스카우트들 얘기를 들어봐도 외야 쪽으로 놔도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타격 능력을 좀 더 뒷받침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주신 스카우트들도 많아요, 진짜로. 근데 진짜로 이 김민석 선수 연습하는 타격 연습하는 거 보면요, 진짜 잘 모르는 사람이 가도 와 진짜 잘하는구나 그게 느껴져요. 이게 라이브 BP라고 하죠, BP라고 하죠. BP하고 경기하고 똑같대요, 타격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야구단에 속해 있는 스카우트 분들이 보시는 그분들은 완전 전문가고, 경기인 출신이 아닌 저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대단하다고 느낄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예, 진짜 고등학생이. 그래서 저는 김민석 선수에 대해서는 타격이 워낙 좋으니까 오히려 수비가 좀 더 폄훼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네네네네. 김민석 선수가 그러면 완전히 도저히 안 돼, 수비는 안 되는 선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죠. 타격이 워낙 좋다라고 하니까 반대급부에서 이제 수비에 프로에서의 가능성을 말하는 건데, 네. 프로 가서 이 선수가 어디를 볼지는 그 구단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네네. 어쨌든 간에 타격만큼은 확실하다라고 대부분의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원래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15분이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또 너무 길게 얘기했고요. 또 어쨌든 저는 또 마지막으로 또 이 얘기는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네네네, 말씀하시죠. 고교야구나 대학야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또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 혹은 이런 데 잘 안 본다고 하지만 누구에게 전해 들었을 때 네.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을 뽑는 일, 기업에서도 사람을 뽑는 일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예. 공채를 100명을 뽑았다, 1000명을 뽑았다 하지만 그 중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적듯이, 예. 우리가 야구를 3할의 예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예. 10번에서 3번 치면 잘 치는 게 이 야구라는 스포츠인데, 우리가 스카우트들이 뽑는 선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 팀 스카우트는 동태눈깔이다 이런 식의 표현은 솔직히 진짜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본다라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좀 너그러운 시선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을 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얼굴 뵈야죠, 이제 슬슬.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어쨌든 밥을 한번 사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리겠습니다. 두 개 엎어서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취재한 내용 그리고 유효상 대표와의 통화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머니볼은 9월 드래프트를 앞두고 다시 한번 유 대표님과 마지막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 영상이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전달사항이 있는데요. 나성범 선수의 사인볼, 그리고 저번에 기아 영상에서 바람막이 점퍼를 타신 분 아직 제게 메일이 안 왔습니다. 꼭 메일을 주십시오. 그럼 진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